예, 아까 이렇게 안보 뭐 평화 교육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인간 안보라는 개념까지 나와요. 포괄적 안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안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평화를 포섭할 수가 있고, 평화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안보를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와 평화가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대립적인 가치로 자꾸 논쟁을 하면 이게 이념적인 갈등이 되고 어찌 보면 쓸데없이 논쟁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좀 약간 좀 폭넓은 시각들을 좀 가져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념적 갈등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전진된 사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예, 하여튼 뭐 그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 이민호 군의 사고 이후에 현장 실습 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학생들의 현장 실습 학생들의 안전, 그 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취업률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전국 통계로는 작년에 75%에서 66%, 예, 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물론 이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이렇게 각 시도로 따지면 또 좀 다르겠습니다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한 10% 정도가 취업률이 떨어졌고, 올해 뭐 아직 다 최종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올해도 또 더 떨어질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워낙 지금 각 시도교육청마다 약간 좀 이렇게 좀 달라요. 들쭉날쭉한 건데, 전북은 예, 인원만큼 다 하셨고 정기적으로 채용을 완료하셨네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광주는 채용을 완료했는데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전남은 58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25명 채용에 그쳐 있는 상태이고, 또 그나마 다 비정규직이고, 제주는 뭐 약간 이게 좀 제외인가 보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광주 교육감님하고 전남 교육감께서는 이거 좀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말씀을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취업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취업지원센터도 두고 이제 그런데 지금 취업률이 줄어든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 실습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문제가 있어서 이 현장 실습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취업률이 좀 낮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부터 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기간을 정해둔 임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취업 지도에 상당한 역량이 있는 선생님들이 취업 담당관을 겸하면서 수업을 줄이고 대신 수업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나 수업할 수 있는 대체 강사나 이런 분들로 이제 수업을 하게 하고 그분들이 취업 지원관 역할을 하는 게 참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의견도 있어서 지금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기간제로 임시로 지금 취업관 하시는 분들의
역량과 성과를 또 정교사가 하는 그런 그 성과와 비교해서 분석한 후에 더 어떻게 어느 분야로 뭐 취업 전문관을 채용할 건지 이 역량 있는 경험 있는 교사가 담당하고 대체 강사로 수업을 하게 할 답변을 건지 간단하게 이런 건, 해주시죠. 예, 네. 더 분석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전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0%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입학생 수도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취업 지원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58명 중에서 1차로 전남은 20명을 이제 취업 지원관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임용을 했고 올 하반기에 또 20명 더 추가 임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광주 교육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 또 그 또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왕 직업 교육을 도와줄 바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이 취업 지원관 부분에 대한 그 인건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을 장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지역의 전략 산업이라든지 신산업 수요에 맞게끔 학과도 개편하고 우리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중앙 차원에서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제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뭐 이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 전에 있던 제도를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르긴 하겠지만 광주 교육감과 전남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해본이 실제 해본이 개선해야 될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좀 정리하셔서 종감전까지 좀 주십시오. 이미 의견들은 다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교육감. 예. 최근에 교육부 차관 주재 부교감 회의에서 차관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부터 취업 지원관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보통 교부금에 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현재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고 현장에서 취업 지원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그거는 이제 재정의 문제이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건 재정 문제가 또 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좀 의견들을 좀 정리하셔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종감전까지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